먼저 오늘의 차트. 이것은 S&P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죠. 11월 월중 신저가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V스탁스 유럽 변동성인데 마찬가지로 전혀 못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상하이 그 금속거래소 구리 재고입니다.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재고가 올라왔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LME 구리 그 6월 달에 바닥서부터는 좀 올라왔지만 뭐 여전히 뭐 의미 있는 재고 증가는 아닙니다. 자, 요 정도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힘없이 밀려서 종합주가 지수 기준 2420포인트를 가볍게 깨버렸는데 해외 시장은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으며 미국 증시 또한 갭 다운이 나왔으나 변동성은 오히려 죽어버리는 아주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또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또 모두 만회하는 그런 오버 액션을 보여줬죠. 북클로징 시즌에 이 월드컵에 땡스기빙 주간까지 시장이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 이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에 시장이 밀렸으나 사실상 오전 11시까지 시세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마저도 현물은 오전 1시간 동안 매도가 제법 강하게 나왔으나 이후 매도 강도가 크게 약해졌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11시 저점을 찍을 때까지 3,500억 정도의 매도세로 시장이 눌린 것을 오후 1시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모두 걷어내서 방향성으로는 중립을 기록한 날이 되었습니다. 변동성 또한 주가지수가 하락을 해서 오후장 내내 제대로 된 반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하락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르거나 밀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실질 변동성이 낮든 옵션에 대한 해지 수요가 부족하든 아예 트레이딩 자체에 관심이 떨어졌고 하는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 흐름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관찰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개장과 함께 꾸준히 미결이 증가를 해서 일중 5천 계약 넘는 미결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게 마감까지도 유지됐다는 것이죠. 지난주 내내 시장이 줄줄 밀린 동안 한 번도 미결제 약정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미결 증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결 증가는 지난주에는 숏 포지션 엑시트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숏 엔트리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옵션 시장에서 이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옵션 전체를 놓고 보면 외가격 콜옵션이 다시 뚱뚱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풋옵션은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치법도한데 의도적인 언더슈팅을 줄 수 있는 구간에도 도달했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을 해야겠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 11월 11일 금요일이 그 엄청난 갭 상승을 월요일이 그 음봉으로 채우게 되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매물을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세 반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지만 반대로 수요일까지도 음봉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피곤한 그런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증시를 적극적인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체인 외국인들이 이 거래에 소극적이다 보니 시장에 힘이 빠진 정도지 하락이 출발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이 다운사이드를 틀어막는 그러니까 선물을 옵션으로 교체하는 매매를 하면서 이 기간 조정을 이겨낼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시장이 하락에 대해 달러원이 다시 1350원 넘기고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또 봉쇄가 강화되지 않겠냐 이래서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중국 코로나는 이슈거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주된 플레이어가 휴식을 취하니 시장도 휴식을 취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을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도 의미 없는 변동성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 차원에서의 매도가 장 초반에 있었는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끌고 왔던 이 숏 포지션이 손절매들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를 양봉으로 마감시켰는데요. 오늘은 다시 매도가 나온 듯 했으나 그보다 더 강한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단단히 받치면서 의미 없는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뉴스플로우로는 시장이 그동안 그동안 이제 5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 RSI라고 하죠. 그 Relative Strength Index,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이제 80포인트를 넘겼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쉬어갔다라고 하지만, 이 유럽 증시 특징이 있어요. 한번 추세 상승이 시작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나오고요. 또 횡보기에 들어서면 횡보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지속되죠. 그래서 그냥 글로벌 증시에서 유럽은 따로 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에서 일본 증시도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수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기존 추세와 동일한, 그러니까 상승 시도를 한 차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각 시장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진 뭐 그렇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횡보를 하네 라고 해서 그럼 이제 숏이다 라고 접근하면, 특히 뭐 풀로 숏을 친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로스탁스 숏을 잡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겠죠. 채권 시장은 따로 챙겨볼 만한 의미 있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통화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이 상품 시장이 약세가 나오면서 오지달러 등 원자재 통화가 줄곧 눌렸는데요. 유로화 또한 비달러 바스켓이 방향성이 눌림으로 나오면서 함께 눌렸고요. 미국 본장 들어서는 더 이상 눌리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 상품 시장에서의 흐름이 드라마틱했는데요. 아시아 세션 후반에 구리가 반등을 좀 준 듯 했는데 LME 마감 때 롱스탑들이 나왔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톤당 8,000달러를 깨서 마감을 했어요. 지난 11월 첫째 주의 오버액션이 어제 일자로 되돌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해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나 또 런던이 재고를 보면 이제는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 언더슈팅을 극복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 세션에서 이 80달러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횡보기를 가졌는데, 미국 세션 오픈 직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 산유국이 최대 50만 bpd를 증산을 고려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기름이 아주 수직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이미 금요일 저점권인 77달러 선을 깬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텍사스 기름 12월물이 최종 거래일이었고, 또 기름은 현금으로 결제하죠. 기름 선물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이른바 캐시 세틀먼트가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딜리버리를 하는 실물 인수도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번 12월물 거래에서 기름 시장에 유난히 매도 웨지가 많이 쌓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그래서 이 선물 만기에 롱들이 결국 스탑로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본장 들어서 텍사스 기름은 스탑로스가 더 강하게 나오면서 기름은 1월물 기준으로는 무려 6.22%가 하락을 하면서 75달러 초반까지도 밀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새벽 2시에 브렌트 거래가 마감된 이후 사우디 빈살만은 증산은 무슨 필요하면 추가 감산을 할 것이고 또 시장 개입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면서 기름 선물이 아주 폭등이 나왔어요. 만기일에 이런 식으로 숏 커버를 주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 자체인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번 12월물 기름이 눌린 것은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눌린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말 안 듣는 이 사우디를 좀 괴롭히기 위해서 기름 시장에서 숏을 무지하게 쳐놓고 언론까지 동원해서 누르기를 했는데 뭐 사우디가 만기일에 반격을 했다 뭐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 차라리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진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제 75달러 선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제 80달러 넘겠습니다만 어쨌든 70달러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옵션이 한 번은 피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SPR 그 전략 비축유에 대한
매수 구간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70달러 선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기름은 월물도 이제는 월물 초고해서 옵션 월물 초고해서 기름 풍매도는 아주 이제 적절한 분할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아시아 세션부터 조금씩 밀리면서 유럽 지수가 잘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월요일 아침부터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갭 다운 출발을 하자 이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상단을 틀어막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디즈니 그 CEO 복귀로 6%가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또 머크나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기 방어주가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았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나스닥은 계속 밀리고 다우는 계속 강세네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확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올해의 트레이딩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즉 계속해서 가던 추세, 즉 다우는 계속 매수 그리고 나스닥은 계속 매도하려는 이런 베팅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오늘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오전장에 하락한 것이 사실상 하락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테슬라가 오늘 신저가로 마이너스 6%를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애플이나 아마존이 마이너스 2% 내외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굉장히 잘 버틴 것이죠. 지금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이지 적극적인 숏 베팅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단에서는 조금씩 흠집이 나곤 있어요. 우선 기름 주식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함께 마이너스 2% 넘는 그런 음봉이 좀 세게 나왔어요. 물론 사우디 그 빈살만이 성명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서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코인 관련 부정적인 뉴스들 뭐 예를 들면 뭐 넥스트 FTX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또 FTX의 채권자들이 4조가 넘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약간은 좀 삐걱삐걱대고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롱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CME 그룹이 오늘 2.32% 상승을 해서 지난 한 달간의 횡보를 마치고 레벨업을 시도한 첫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딱히 뉴스플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조용한 데서 오르는 게 제일 무섭죠.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면 드디어 빅스 지수가 22.36포인트 11월이 월중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S&P 지수가 밀리는데도 S&P 변동성이 월중 저가를 갱신하고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지금 변동성이 더 죽어준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또 레벨업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뭐 별다른 이벤트 없죠. 그리고 땡스기빙이 앞두고 있고 변동성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월말 변동성 선물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수 베팅 한참 나중에 해야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장 마감 동시효과에 선물 베이시스를 강한 백오데이션으로 눌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장 초에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와서 시장을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갭 다운이 나온다? 여전히 롱 대응을 할 것인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다운사이드를 제한하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버티는 것이 유리하지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라고 숏을 베팅했다가 만약에 거기서 언와인딩이 나온다 그러면 또 숏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버티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뭐 밀린다고 매수를 무한정 늘리는 건 이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의 기본은 절대로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해서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파도가 잔잔하죠. 그리고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난주에 뭐 325를 넘겼으니까 그때 숏으로 돌렸으면 이제 벌써 10포인트가 밀린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꼭지는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10포인트가 눌렸을지언정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30포인트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단지 기간 조정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기간을 변동성 매도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방향성은
롱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뭐 각각이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죠. 변동성 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단기 매매, 그래서 뭐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 추세는 상승 추세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그 상승 갭을 한번 채워주는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S&P 매수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화요일부터는 이제 구리롱을 분할로 진입할 계획이에요. 주봉을 완전히 음봉으로 밀어낼 것을 보지 않습니다. 뭐 여전히 중국 코로나 이슈로 상품 가격이 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코로나가 이 정도로 확산되는데도 상품 가격이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 바로 이번 주 주봉을 구리를 양봉으로 뽑아낼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